몇 가지만 제가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좀 몇 개만 기사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뉴섬의 우선순위는 대선 출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캘리포니아 버클리, UC 버클리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2대 1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54%대 26%.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주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 출마하려고 2028년에 대선 나와야 되겠죠.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고 그 준비하는데 거기에 지금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 넘는 사람들이 54%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금 뉴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되겠고요. 영킴 하원 의원이 관세 발효하려면 48시간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영킴 의원이 항상 법안을 만들 때 보면은 이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화당 의원들 끌어들여서 지금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퍼드 하원 의원이 지금 공동 발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거꾸로운 법안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회에다가 48시간 전에 보고를 의무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거꾸로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의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 뭐 이런 의회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니까 뭐 민주주의 삼권 분립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문제될 요소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그런 그래서 영킴 의원을 보면 항상 그 친트럼프하고는 항상 거리가 좀 있는 행보를 보입니다. 늘.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멕시코 국적자 2명한테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법무부한테다가 저 사람들 사형 구형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지금 멕시코인 2명, 문제가 된 그 2명은 누구냐 하면은 미국으로 캘리포니아 국경을 터나서 그러니까 이 델마 해안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요. 배를 태워 가지고 사람들을 해안 쪽으로 몰래 미립국시키려고 했던 그런 멕시코인들인데 이 배가 뒤집어지면서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되거나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에 대한 책임,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민국적법에 따르면은 인신매매,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신매매는 사형으로 지금 다스릴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배에는 성인 14명과 어린이 2명이 탑승해 있었다라고 하고요. 사망자 3명 모두 인도 국적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국경이 열려 있다. 일단 무조건 불법이든 합법이든 미국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퍼지면서 이러한 비극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한 사람한테 뭐 10,000불, 20,000불 혹은 몇천 불씩 받아가면서 배에 태워주고 데려가는데 그냥 잘 넣어줬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가다가 강에 빠져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 좌파들. 빌 게이츠가 재산 환원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2045년까지 2천억 달러를 기부하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배경에 깔립니다. 여기 뒤에 배경에 보시면 Microsoft can wash off blood. 그러니까 피를 씻어낼 수가 없다. 지금 너희는 피가 잔뜩 묻어 있다 이거죠. 빌 게이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빌 게이츠 구속해야 된다라는 지금 시위 캠페인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토니 파우치 박사도 지금 체포돼서 구금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빌 게이츠도 지금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위들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자녀들한테는 1%만 유산으로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환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니까 정말 훌륭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뉴스가 아니라 다른 배경이 있다. 이걸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을 중단한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17개 주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들의 소송 내용을 보면은 충전소를 지금 만들어 주겠다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을 해서 의회가 승인한 50억 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트럼프가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의미 없다 해가지고요. 이거 의미 없다라고 중단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을 썼을 때 실질적인 효율성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 돈 가지고 몇 개의 충전소를 만들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전기자동차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되죠. 충전소가 있으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그럼 그 충전소에서 사용할 전기는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돈이 쓰여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어진 충전소가 손가락으로 꼽는다. 그런데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충전소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 충전소가 가동을 못한다.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를 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석유 부어가지고 발전기 돌리고 있었다. 그게 다 보도가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간다. 이건 무조건 안 하겠다. 영원히 안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프로그램은 잘못됐다죠. 예. 이 프로그램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를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더 많이 설립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기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차를 팔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차를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충전소 운영에 대한 기금들을 모아서 뭐 공동의 충전소를 뭐 설립한다거나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전국에 테슬라 주유소를 다 깔아 놓았는데 이제는 테슬라 충전소만 이용해도 전국 일주를 할 수 있게끔까지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았는데 그건 순전히 테슬라 기업의 플랜이었고 자금이었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나서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기업들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 바이든 정부 정책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주 정부의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소송 거는데 그 돈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 너무 악랄하게 정치화해서 정부 자산을 정치 무기화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